저는 박상우 장관의 국무위원 직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의 역할과 중요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죠. 네. 네. 윤석열 내란 특검법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은 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특검법은 제가 정확하게 좀 공부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오늘 좀 따로 시간을 두고 한번 장관님, 입장 12월 정리해보도록 3일에 일어났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서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 군 검찰이 각자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은 장성급 군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군 검찰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소 권한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는 검찰과 군 검찰에만 부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론하에 국회가 재석 283인, 찬성 195인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입니다. 더 공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론적으로 정리가 될 수가 있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특검 검사를 누가 추천하느냐 하는 내부 강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제 제의 요구할 때 보면 장관님 복잡하게 얘기하지 내부 마시고요. 내용이 세부 내용이 이원적이다, 법률 맞지 않다는 내용이 주로 제의 요구의 사유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건 총론적인 아까 뭐 아니 국무위원으로 보시기에 예. 지금 이거 장관을 검사를 누가 임명하고 검사 몇 명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해서 찬반 의견 내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내란 행위가 제대로 수사돼서 엄벌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대로 수사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짓밟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가장한 엄정한 수사 방식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십니까? 당장 내일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 거부권 행사 여부가. 그 국회에서 표결할 때 반대하신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하고 생각 같은 분들만이 꼭 진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검토 중입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대상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무슨 돌림노래 부르듯이 국회가 1년 넘게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런 얘기만 반복해 왔었고요. 근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무런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저 국토부에 자료 요구하고 한정된 제공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는 거 말고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국정조사도 정부 여당이 반대해서 진행하지 못했고요. 감사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통화 내역이라도 한번 확인하고 용역사 압수수색이라도 한번 해서 결론이 났으면은 아마도 수긍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수사가 없어서 어떠한 것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찜찜한 사안 많은 국민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세요. 네.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왔던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오빠, 모친 최은순 씨 이런 분들 통화 내역도 확보하고 용역사가 인수위 관련자와 당시에 통화 내역이 있는지 뭔가 지시를 받았는지 그 이후에 부당한 이익을 받은 것은 없는지 강제수사 통해 제대로 확인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면 어떤 의견 내시겠습니까?
일단 그 법안이 사실은 그 저희 요구할 때 먼저 번에요. 지금 요번 거 말고 먼저 번 회의할 때 주로 이 저희 요구 사유로 이렇게 국무회의 보고된 내용이 특검의 필요성 여부가 아니었고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제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정말 치유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장관님 클리어하고 끝까지 옹호하고 구분을 하시는데요. 필요하다면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장관님 그런데 국무회의는 국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의 그렇게 양심과 그렇게 제시된 전문적 식견을 의견들이 통해서 대통령이 왜 바른 결정을 할 수 야당 있도록 의원들은 그렇게 보좌하는 제시된 의견들을 책임을 지닌 하나도 이렇게 다시 제고하지 헌법기관입니다. 않으십니까? 장관님은 그 헌법기관의 구성원이었고요. 당연히 그 헌법기관이 제대로 된 보좌 역할을 하지 못해서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내리막길만 걷다가 이제 결국 내란범까지 됐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성이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옹호하고 두둔합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제가 국무위원으로서 쓴소리 한마디 하는 국무위원이 없어서 정권이 이 지경이 됐어요. 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 계속 제가 그런 도의적 책임을 지고 특검법이 한다는 수사의 말씀드렸는데요. 필요성이 어떠니 그 수사에 특검이 어떠니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답변 좀 말씀하시면서 하게 해주십시오. 두둔하시다가요. 아까 질문할 때는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답변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답변하십시오. 예, 제가 이해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제2요구 사유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아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요.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이 검사 추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특검 제2요구 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진정으로 특검을 하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이 제기한 그런 내용에 대한 치유를 해서 한번 다시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보실 생각은 왜 없으십니까? 저도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행정각부 장관으로 저도 국토교통부 행정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고 싶은데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저도 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